인천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1학기 1회고사 대비 두 번째 복습 영상인데요. 사실 복습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의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일부 친구들이 영상이 언제 올라오느냐고 물어봐줘서 동기부여가 돼서 그래 애들한테 도움을 한번 줘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자의 개념과 특징, 그다음 교과서에서 학습했던 시 4편을 묶어서 공통점을 찾아봤죠. 시의 개념과 그다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작품들의 예를 통해서 복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교과서 학습했던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복습 한 번 더 해야겠죠? 자, 시의 화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눈으로만 하는 거 말고요. 실제 입 밖으로 내보고 손으로 써보면서 공부를 해야 본인의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시의 화자란? 그렇죠. 질문하자마자 시에서 말하느니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많을 겁니다. 시의 화자, 시적 화자, 서정적 자아, 시적 자아라는 말로도 불린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화자는 곧 시인인가요? 물론 화자가 시인의 가치관과 감정을 대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새롭게 설정한 인물 또는 존재라고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꼭 사람일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사물, 동물, 식물이 모두 화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3가지. 그렇죠. 첫 번째는 화자를 찾는다. 두 번째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찾는다. 세 번째는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찾는다. 이 3가지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된 친구들은 엄마 걱정 펴시고요. 본격적인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6쪽인데요.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입니다. 기형도 시인 선생님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색채에 빗댔었죠. 기형도 시인의 모든 작품이 다 회색이라고 할 순 없지만 기형도 시인 하면 회색의 이미지를 떠올려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엄마 걱정입니다. 엄마 걱정 여러분들 이미 감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시고요. 앞에서 학습한 대로 우리 뭐부터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화자는 누구인지. 그럼 일단 이 작품 속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지 아니면 속에 숨어 있어서 유추해야 하는지를 구분해야겠죠? 자,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벌써 찾아서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이 보입니다. 엄마 걱정의 화자, 바로 나라고 직접 드러나 있죠. 그렇다면 일련의 화자가 처한 상황은, 즉 화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소설처럼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해준다는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의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죠. 엄마는 어디 가셨죠? 네, 엄마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장사를 하러 가셨는데 잘 팔리지 않는지 늦도록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있죠? 천천히 숙제를 하죠. 왜? 너무 숙제를 일찍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어머니를 외롭게 기다려야 하니까 천천히 숙제를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오지 않으시죠. 그때 화자의 정서는 어때요? 어둡고 무섭다라고 직접 제시하고 있는 부분 보이나요? 네, 선생님이 빠르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모든 내용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친구들은 엄마 걱정의 학습이 완벽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노란 부분을 보면 어머니도 참 힘들겠구나. 늦게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엄마의 삶도 참 고단하고 힘들겠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는 시든지 오래 굉장히 멋진 표현이 나오죠? 해가 시들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표현법 중에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다. 어려운 표현법, 화류법도 지켜봤는데요. 사실 그 화류법도 중요하지만 이 시어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즉, 해가 시들었다라는 건 그만큼 어두워질 때까지, 그렇죠? 늦도록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화자의 가정 형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느낌 오시나요? 지금 어두운 방 안에 있는데요. 금간 창틈이라는 표현,
그렇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금이가 있는 창문, 교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시적 화자의 가정 형편은 그다지 넉넉한 것 같지가 않죠. 자, 그럴 때 지금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지금 대답하는 친구들 좋습니다. 외롭고, 무섭고, 쓸쓸하고, 걱정되고, 그렇죠. 근데 매우 직접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부분, 이 시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둡고 무서워 라는 부분이 있죠. 무섭다라는 자신의 정서를 화자가 직접 드러내고 있었고요. 모든 상황들이 그런 화자의 정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 보시면요.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 공통으로 쓰인 표현 있죠? 안. 이 안이라는 건 긍정과 부정 중에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죠. 너 공부하니? 안 해요.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나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어머니가 오지 않고 있는 외로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도 짚어볼 수 있고요. 자, 1년은 시간상 우리 아까 살펴봤던 해가 시들었다라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어둡다라는 걸 봤을 때, 아, 저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물어보는 1년의 시간은요, 이 단순하게 저녁이라는 걸 더 넘어서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훌쩍거리 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 선생님이 녹음하고 있어서 목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자, 훌쩍거리 던의 마지막 부분 던. 우리 던을 언제 쓰나요? 내가 먹던 빵, 나랑 놀던 친구, 나랑 사귀던 아이유. 지금 아이유 이름만 들어도 웃는 친구들 보입니다. 자, 우리 던이라는 건 과거를 회상할 때 씁니다. 아, 그러면 1년의 내용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구나 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죠. 다시 정리하면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장사를 하러 나가셔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늦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1년 전체의 시간을 정리해 보면 아,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즉 과거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내용 정리하면 가난하고 외로웠던 나의 유년 시절. 유년 시절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죠. 어린 시절입니다. 이 화자인 나의 어린 시절은 많이 가난하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게 무섭다라는 표현으로 그다음 어머니 안 오시네 안 오시네 발소리 안 들리네 등으로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은 훌쩍거리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즉 과거 부분이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연 넘어가기 전에 우리 1년에 사용된 땡땡법 선생님 비워놨는데요. 이미 원격 수업할 때 우리 같이 했었죠. 그렇지만 책 보지 말고 화면 보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1년의 사행에 보면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선생님 이 표현이 참 슬프지만 멋진 표현 같아요. 자, 그런데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했던 건 나일까요? 아니면 찬밥일까요? 그렇죠. 나의 상황을 말하고 싶었죠.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동그라미 친 나는 원래 드러내려고 했던 것. 그렇다면 이런 나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끌어온 수단이 무엇이다? 그렇죠. 찬밥이죠. 그럼 나와 찬밥의 공통점? 춥고 외롭게 덩그마니 어딘가에 담겨 있는 느낌을 줍니다. 자, 근데 이 나와 찬밥이 어떻게 연결됐느냐 봤더니 뭐뭐처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육행도 보겠습니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뒤에는 안 들리네가 연결되죠? 즉 이 발소리는 장사를 마치고 힘없이 돌아오는 지친 어머니의 발소리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배춧잎일까요? 아니면 발소리일까요? 그렇죠. 어머니의 힘든 발소리가 주인공이고 그 발소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끌어온 보조수단? 그렇죠. 배춧잎입니다. 이 발소리와 배춧잎을 뭘로 연결했다? 뭐뭐 같은.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은 원래 나타내려고 했던 원관념. 이 원관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보조수단, 보조관념.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은으로 연결돼 있죠? 우리 이런 표현법 지규법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이연인데요. 짧지만 강렬한 부분이죠.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우리는 앞에서 1년이 과거 회상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디서 우리 알 수 있었죠? 1년에서는 훌쩍거리 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면 2년에는 과거 회상임을 알 수 있는 부분 아주 먼 옛날. 그 다음 그 시절. 또 유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화자가 과거를 회상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행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 눈시울이 여러분 뜨겁대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눈물이 막 날 것 같을 때 시큰시큰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 눈물이 날 것 같은가 보다. 그 눈물이 날 것 같은 이유가 기쁨인지 슬픔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1년에서의 화자의 생활은 매우 슬프고 외롭고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 또는 어린 시절 그렇게 외롭게 보냈던 자기 자신과 힘든 어머니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일 수도 있겠네요. 자, 비유법도 짚어볼 건데요. 이연의 핵심 비유법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내 유년의 윗목. 자, 윗목 단어가 어렵습니다. 윗목이라는 건요, 아궁이에서 멀리 떨어진, 아궁이는 시골에 가면 장작을 떼서 불을 지피잖아요. 그 아궁이로부터 가까운 곳은 따뜻하겠죠? 불이 잘 닿으니까. 반면에 아궁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불이 잘 닿지 않아서 매우 춥습니다. 그 멀리 떨어진 곳을 윗목이라고 하고요. 아궁에서 가까운 곳을 아랫목이라고 하는데 이 화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윗목이라고 표현했죠. 즉, 내 어린 시절 슬펐다라는 뜻이네요. 원간염은 목, 내 유년 시절. 그런데 그 유년 시절의 슬픔, 차가움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끌어온 보조수단은 윗목이 됩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됐어요? 같다로 연결됐죠? 내 유년 시절은 곧 윗목이다. 우리 이런 비유법, 바로 은유법입니다. 자, 은유법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이 은유법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연의 내용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슬픔을 느끼는 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마 걱정 전체의 화자는 누군가요? 어린아이인가요? 어른일까요? 시 전체를 본다면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죠. 그럼 1년의 화자와 2년의 화자가 다른 화자가 아니고요. 같은 화자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구조입니다. 그 어린 시절의 내용이 몇 년에 나왔죠? 1년에 나왔죠? 즉, 2년에 나오는 내로 표현된, 즉 나로 표현된 화자는 1년에 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겁니다. 화자가 둘이 아니고요. 이미 어른이 된 화자가 1년과 같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한 시가 바로 엄마 걱정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시 전체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선생님 말이 조금 빨랐을 텐데요. 그럼에도 내용에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고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그 친구들은 기본 학습이 끝난 겁니다. 선생님 크게 칭찬하고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친구들은 영상 보지 말고 일단 교과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자는 누군지 찾았죠? 나라고 얘기했고요. 그 화자의 상황과 정서 다시 표로 정리했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이미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시는 전체적으로 1년과 2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1, 2년의 시간이 달랐죠. 즉, 2년, 현재의 성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했던 구조이고 그 어린 시절 회상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1년이었죠. 훌쩍거리던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1년이 과거였음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과거의 어린 화자는 엄마를 혼자 집에서 기다리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른이 된 화자가 그 당시 어린 시절 많이 슬프고 외로웠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니 지금 어른이 돼서도 너무 짠하고 안타깝겠죠.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외로움, 쓸쓸함, 슬픔, 안타까움 같은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감각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애정하는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도 한 문장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훌륭할 필요는 없지만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한다. 아마 2학년 첫 시험이라는 부담이 클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전교 1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시작을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 시작을 한 걸음 한 걸음 현실로 만들어 나가면서 시작에서 멈추지 말고 진행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미 시작한 여러분들은 충분히 훌륭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작부터 훌륭할 필요는 없지만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한다는 문장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길 바라면서 선생님은 다음 작품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